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저는 바깥에서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저기 바깥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이 자리로 입장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슬쩍 곁눈질로 봤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여성이 비율이 남성보다 더 많더라고요. 이거 어쩌죠? 제가 약간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매우 오늘 강의를 이렇게 좀 무겁지 않고 심각하지 않고 재미있는 소재를 골라서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제가 남자인지라 약간 19금과 관련되는 요소를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요? 들어오시는데 여성분들이 계속 들어오시니까 이거 내가 정말 쫄지 않고 뻔뻔스럽게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선조들이 남긴 작품들이니까 널리 조금 얘기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면은 말이죠. 옛그림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50대 이상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초반 여성들은 지극히 드뭅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20대, 남녀를 떠나서 20대나 30대 초반에는 이 고리타분한 우리 옛그림이 싫었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쓴 책 제목이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이 동양화와 서양화를 같이 약간 섞었는데 서양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이죠. 기자 생활을 할 때 한 거니까 역시 저 역시도 제 선호가 서양미술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반증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40을 넘기고 50을 넘기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옛그림 쪽으로 그냥 마음이 저절로 경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기를 겁니다. I bet you.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40, 50대에 보십시오. 희한하게 서양 그림보다 우리 옛그림을 알고자 하는 아주 희미한 우리 저 마음의 나라의 먼 변방에서 그런 우리 옛그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소식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여러분들 나 이제 늙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잘 납득이 안 됐는데 생각컨대 여러분의 마음의 지형,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DNA가 우리 토양을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토양에서 자란 음식을 먹고 자랐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식의 섭생, 우리의 섭생이 곧 나라는 이 피지컬한 어떤 이 신체를 만들고 또 그 음식이 내분기 기관을 통해서 소화되고 배설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영적 에너지를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멘탈을 구성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의 산천을 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거쳐서 우리 땅에서 스스로 길러진 함량된 예술적 성취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이 DNA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젊었을 때는 모르죠. 왜냐하면 젊음은 역동적인 만큼 무엇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 힘이 강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보수적이 된다, 순응한다, 이런 게 뭐냐면은 내 마음의 변방에서 울려오는 그 자그마한 소식조차도 이 연원이 뭔가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나이를 먹어간다는 징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여러분들하고 눈을 좀 맞추고 안면을 트는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정도 허들을 뺐습니다. 바로 그냥 그림 보면서 재미있게 하는 재미있는 그림 감상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와봐 주십시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말하자면 제가 나중에 뭐 한 5시간 이상의 워크숍을 할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갈라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밌는 것만 뽑는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화가들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화가라면 역시 혜원 신윤복이 아니겠는가. 혜원 신윤복은 미술을 정말 하지 않은 사람도 그리고 뭐 미술에 별 관심 없는 사람도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알 수밖에 없느냐. 바람의 화원 안 보신 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어쩌면 다 골라서 보시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신양과 문근영이 나온 그 바람의 화원이 혜원 신윤복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리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은 혜원 신윤복이가 여자라는 거 그건 뭐 그러니까 거짓말 하려면 그렇게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실패하면은 모반이 되는 거고요. 성공하면 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팩션을 하려면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훨씬 더 힘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혜원 신윤복이가 많이 알려졌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생애가 정말 알려진 게 없습니다. 태어나기를 1758년에 태어났거든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1758년 태어난 사람인데 그 시대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감탄스러운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것은 남녀의 은근한 정 그런 것을 정말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여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의 심리적인 이 변화나 이런 걸 정말 잘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델리케이트한 남녀 사이의 춘정을 다루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죠. 거기다가 나라가 고용한 화가였습니다. 여러분 도화서 화원이라는 말 알죠? 요즘 말을 치면 의용화가입니다. 의용화가. 의용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나라에 고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조정에 고용됐다. 조정에 고용된 화가였습니다. 직업 화가였죠. 그러니까 나라의 중요한 행사,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를 그림으로 남겨야 되는 거죠.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이 화원들이 하는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막 춘화를 그리고, 그리고 남녀의 그 색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하니까 그 나라에서 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쫓겨났다라는 그런 정도의 기록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혜원은 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하나